2020년 봄학기 연구 프로젝트 2 2주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제가 출장이 있고 해서 라이브가 아닌 녹화 방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카카오톡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수업 자료는 여러분에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총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리얼타임 스트럭처, 두 번째로 PWM, 세 번째로 FSR 센서에 대해서 잠깐 다룰 거고 네 번째로 여러분께 이제 실습을 할 수 있는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내용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 리얼타임 스트럭처입니다. 이 리얼타임 스트럭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다루냐면 먼저 여러분이 이제 PC 또는 뭐 핸드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들은 이제 루프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루프라고 해서 어떤 뭐 명령을 수행하든지 센서 값을 받든지 뭐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하고 뭐 계산기를 돌리고 하는 모든 것에는 정해진 시간 동안 이 컴퓨터가 반복적으로 계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샘플링 피리어드 또는 샘플링 레이트라고 부릅니다. 샘플링 피리어드는 타임 도메인의 이야기고 샘플링 레이트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1000Hz면은 1초 일 것이고 뭐 1Hz면은 0.001초 또는 이거를 1ms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이 이러한 단위들을 뭐 가끔씩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을 잘 외워주길 바라고요. 샘플링 타임이라고도 좀 부르는데 실제로는 조금 틀린 말입니다. 이건 틀린 말이고 샘플링 피리어드가 맞는 말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먼저 퀘스천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 자, 마우스를 좀 바꾸고 네, 쉽지 않네요. 먼저 아래 그림과 같이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회로도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과제로 비슷한 걸 했을 텐데 이 아래 그림과 같이 4개의 LED가 연결이 되어 있고 4번 포트의 LED는 1초 동안 켜지고 1초 동안 꺼짐을 반복을 합니다. 1초 동안 켜지고 1초 동안 꺼짐을 반복함. 1초 동안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고 5번 포트의 LED는 0.5초, 6번은 0.2초, 7번은 0.1초 동안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아마 저번 과제에서 했던 것은 딜레이를 사용을 했을 거예요. 딜레이를 활용하면 어떤 일이 발생이 하냐면 잠깐 네. 위에 영상을 보면 이거는 딜레이를 사용해서 이와 유사한 걸 만든 건데 어떤 거냐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LED는 1초 동안 켜지고 그 다음 거는 0.5초, 그 다음 거 0.1초, 0.1초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그림이 아니라 좀 보면 여기는 좀 밝기가 좀 약한데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고 깜빡깜빡거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제 이런 걸 만들려면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했던 딜레이로는 할 수가 없다. 오늘 배우는 리얼타임 스트럭처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 앞서서 이 딜레이의 문제점과 리얼타임 스트럭처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좀 해볼게요. 아까 제가 이 강의 맨 처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루프가 도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이게 아마 while 루프가 될 거예요. 뭐 여러분이 아두이노 코드를 짰다면은 이제 보이드 루프라는 것을 봤을 거예요. 이제 이게 메인 루프입니다. 우리가 시스템이 수행이 되는 루프가 있는데 지금 여기 그림을 보면은 보이드 루프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저번에 짰던 과제의 코드를 자세히 돌아보면 실제로는 이렇게 짧거나 길거나 할 겁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명령어를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는지 좀 참고를 해보죠. 먼저 이 링크를 좀 타보겠습니다. 먼저 이 맨 왼쪽 링크를 열어보면 이와 같은 페이지가 하나가 나올 건데 여기에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LED가 파란색으로 켜졌다가 꺼지고 또 노란색으로 켰다 꺼지고 하는 거를 만들고 싶어요. 이제 위에 코드를 보면은 동시에 켜지는 부분도 있고 동시에 꺼지는 부분도 있고 파란 건 꺼지고 노란 건 켜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은데 이제 우리가 딜레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딜레이가 사용된 부분에서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딜레이를 LED를 켰다가 딜레이를 5초간 했어요. 5초간 한다면은 그 5초 동안 딜레이를 했을 때 그 사이에 로봇이 사람을 쳤다거나 로봇이 고장이 났다거나 하면은 그 순간에 대한 모든 기록은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딜레이를 최대한 쓰면 안 된다.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코드를 쓰실 때 C로 짜든 매틀랩으로 짜든 아두이노 어떤 프로그램을 짜든 딜레이는 최대한 쓰면 안 됩니다. 일단 그러한 게 있고 여기에 또 이 오른쪽 여기 PPT에서 오른쪽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이러한 페이지가 나오는데 딜레이를 사용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제 여기에 보면 소스를 실행하면 문제가 생긴다, 딜레이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라는 말들이 많이 써 있고요. 이제 이러한 것들은 딜레이를 사용한 문제가 있다. 그 대신에 밀리스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이걸 해결할 수가 있다. 비슷한 걸 만들 수 있는데 딜레이처럼 측정이나 출력 이런 것들을 못하는 구간이 안 생기고 계속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루프를 돌릴 수 있는 구간이 생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이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보시도록 하고 이 리얼타임 스트럭처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방금 밀리스라는 잠깐의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목적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연산 주기를 일정하게 한다. 이제 연산 주기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샘플링 피리오드라는 거예요. 이 말은 while 루프 또는 아두이노에서는 void 루프가 될 거고요. 의 간격을 일정하게 한다. 라는 게 있습니다. 이 루프를 일정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일단은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밀리스라는 코드를 좀 사용을 해볼 건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보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좀 따라 해보길 바래요. 위로 치우고 이제 밀리스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 밀리스는 원래의 역할은 아두이노 보드가 프로그램을 시작한 후 지난 밀리초를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0.001초 단위의 숫자를 계속해서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한번 좀 실습을 해보고 싶은데 0.5초 간격으로 깜빡이는 LED를 만들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아까 그 설명이 없었다면 이런 질문을 했겠죠. 왜 딜레이를 안 쓰고 밀리스라는 것을 씁니까? 그것은 딜레이는 만약에 딜레이를 썼으면 어떤 걸 수행했다가 여기서 딜레이를 썼을 때 이 구간에 대한 모든 일들은 측정도 안 되고 출력도 안 되고 우리는 이거를 아무것도 다룰 수가 없다. 로봇은 이 상태에서는 완전 공허한 순간이 돼버리는 곳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밀리스를 쓰는 거고
자, 모두 다 지우고. 같이 이 코드를 좀 직접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LED 같은 경우는 DIO 핀 3번을 사용하면 되고요.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에 저항이 하나 있을 거고, LED가 여기에 하나 있을 거고, 여기에 그라운드가 물리겠죠? 그리고 여기는 DIO 포트 3번이 있을 겁니다. 자, 3번에 대해서 할 건데, 뭐 이런 코드가 있고, 이 인터벌. 우리가 이 인터벌이라는 변수에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샘플링 피리오드를 저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500 밀리세크로 설정을 하기로 하고, 이거는 이제 지난 밀리스를 저장을 할 건데, 요거는 잠깐 밑에서 같이 좀 볼게요. 이제 보이드 셋업, 이제 이 LED라는 3번 핀을 아웃풋으로 만들겠다 라는 게 하나가 있고, 이제 실제 우리가 돌리고 싶은 보이드 루프겠죠? 우리가 간격을 일정하게 만들고 싶은 루프는 무엇? 보이드 루프이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거는 이제 주석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 unsigned long current millis equal millis라는 코드를 쳐봅시다. 이제 이거는 이 밀리스라는 코드가 아까 말했죠? 밀리초를 반환을 한다.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몇 초 간격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나올 거예요. current 밀리스, 현재가 몇 초 지났냐가 나올 거고, 실제로 이걸 실행을 해보면은 뭐 1부터 쭉쭉쭉쭉쭉 커지는 숫자가 하나가 나올 겁니다. 이게 나올 거고, 여기서 우리가 이런 코드를 썼어요. current 밀리스에서 previous 밀리스가 어떠한 인터벌보다 클 때만 이 if문 안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여기 어떤 말이냐면은 current 밀리스가 여기서 저장이 됐죠. 이 루프의 맨 끝에 previous 밀리스가 current 밀리스로 저장이 됩니다. 이 말은 맨 처음에 루프가 시작되는 곳에서 밀리스가 만약에 처음 시작했으니까 1이었어요. 그리고 previous 밀리스가 0이었죠. 그래서 맨 첫 루프에서는 1이었고 얘가 1, 얘가 1. 다 지우고 해볼까요? 자, previous 밀리스는 0이었고 여기서는 첫 번째 루프가 시작했기 때문에 1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current 밀리스 빼기 previous 밀리스는 1 빼기 0이니까 1이 되겠죠. 그리고 previous 밀리스에 current 밀리스가 저장이 됩니다. 여기선 또 1, 업데이트 되고 그 다음 루프에서는 current 밀리스가 2가 되겠죠. 그래서 2 빼기 1은 1. 이런 식으로 계속 연산이 되면서 이 루프는 계속해서 1ms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500이라는 인터벌을 지정을 했죠. current 밀리스와 previous 밀리스 사이의 숫자가 500이 넘어야 0.5초가 넘어야만 이 루프는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코드예요. 자,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면 그냥 이 코드를 외우면 되세요. 이 unsigned long에 대한 코드,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4개의 코드를 무조건 보이드 루프 안에 반복하고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은 이 안에다가 다 쓰면 됩니다. 자,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루프를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는 거를 알아두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정한 500ms의 시간 안에 들어오는 프로그램을 짰는데 여기 보면은 LED가 0일 때 LED는 1이 되라. 그러니까 지금 LED가 꺼져 있으면 켜라. 그렇지 않으면 꺼라. 해서 디지털 라이트로 LED에 불빛을 밝히게 합니다. 자, 여러분이 조금 이거를 하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이 500이라는 숫자를 100으로도 바꿔보고 10으로도 바꿔보고 5로도 바꿔보고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일단 다 해보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PWM이라는 게 있어요. 방금 이전에는 이 시스템을 일정한 간격으로 루프를 돌리게끔 만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조금 다른 것을 배워볼 겁니다. 이제 PWM은 펄스폭 변조라고 해요. 펄스 위스 모듈러스라고 해서 여기에 설명이 잘 써져 있는데 디지털 포트를 이용해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처럼 출력을 한다. 이제 디지털 신호랑 아날로그 신호가 정확히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디지털 신호는 우리가 아는 딱 0, 1 이라는 신호고 실제로 아두이노에서 0, 1이라는 신호를 어떻게 내보내냐면 0V 아니면 5V로만 나타냅니다. 아날로그 신호는 이와 반대로 조금 연속적인 신호를 나타내요. 만약에 뭐 0부터 5V라는 신호를 우리가 받거나 출력을 한다면 0에서 5까지 조금 이렇게 부드러운 숫자로 나타내게 됩니다. 뭐 이렇게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할 수도 있고 뭐 2V, 3V 다 만들 수 있고 하는 것이 아날로그 신호. 그냥 0과 1만 있는 것이 디지털 신호입니다. PWM은 디지털 포트를 이용해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처럼 출력을 하는 특징이 있고 이제 어떻게 출력을 하냐 두 번째 줄을 보면 출력되는 전압값을 일정한 주기 동안은 하이 나머지는 로우를 출력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쪽 왼쪽의 그림을 좀 봅시다. 왼쪽의 그림을 보면 5V랑 0V 이건 디지털 포트이기 때문에 0V와 5V로만 나오게 되고 이제 이 듀티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한 주기를 100%라고 할 때 25%만 5V를 내면 이거는 1.25V를 내는 것과 유사한 특징을 가져요. 또 50%의 듀티 사이클을 내면은 50%일 때는 2.5V랑 유사한 특징을 내고 75%면은 이러한 특징 100%면은 완전히 5V만 나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0이랑 5V밖에 내지 못하는 이러한 디지털 포트를 갖고서 아날로그 포트처럼 이렇게 연속적인 신호를 낼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디지털 아웃으로 할 건데 이제 이게 가능한 포트가 아두이노에서는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것 같이 앞에 물결이 쳐져 있는 포트들만 이 PWM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우노, 우리가 쓰고 있는 아두이노 우노와 같은 경우는 1개, 2개, 3개, 냈다 6개밖에 출력을 못해요. 우리가 이제 이 PWM을 어디에 쓸 거냐면 모터 제어를 하는데 쓸 거고 또는 뭐 LED 같은 거의 밝기를 조절하는 데 쓰거나 뭐 부저 같은 거의 소리를 조절하는 데 쓸 건데 이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이 아두이노 우도 하나만 사용하면 모터는 최대 6개밖에 제어하지 못한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계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모터를 뭐 10개 이상 써야 된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 아두이노 우노는 절대로 못 쓸 것이고 이것보다 좀 더 좋은 아두이노 메가 또는 또 다른 제어기를 써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PWM이라는 간단한 개념은 좀 알겠을 것이고 그럼 이거를 아두이노로 어떻게 코딩을 할 것이냐를 좀 찾아볼 건데 먼저 우리가 디지털 포트를 사용한다 그랬죠. 이 디지털 포트의 정밀도, 뭐 분해 능도 같은 말이고 레졸루션도 같은 말입니다. 저는 레졸루션이라는 말을 쓸 건데 이 레졸루션이 8비트예요. 8비트라는 것은 2의 8승 256이라는 숫자이고 0부터 255라는 숫자로 나타내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봤을 때 듀티 사이클을 25%로 할 때를 64라는 숫자를 쓰게 되고 100은 255라는 숫자를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듀티 사이클을 쓰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면 이제 100%가 여러분이 쓸 숫자 255일 것이고 이게 5V이다. 그럼 50%면은 여기 255에다가 0.5 곱하고 5에도 0.5 곱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좀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죠. 드로잉을 지우고. 자, 우리가 예제를 좀 같이 해보면서 이거에 대한 개념을 같이 볼 건데 이제 LED의 밝기를 임의의 신호로 오픈 루프 제어를 할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컴퓨터로 아두이노에 코드를 입력할 거예요. 방금 봤던 PWM을 입력을 할 거고 그 숫자는 0에서 255다.
이걸 입력을 아두이노에게 해주면 이제 아두이노는 어떠한 전압값을 내보낼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자동 제어를 잠깐 돌이켜보면 그것은 이제 U라는 숫자가 될 것이고 단위는 볼티지. 그리고 우리는 DIO 3번을 쓸 겁니다. 이제 이걸 LED한테 줘서 밝기를 조절할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아두이노에서 LED까지는 여러분이 회로로 연결할 것이고 코드는 컴퓨터에서 0에서 255라는 숫자를 써줄 것이고 그러면 LED의 밝기가 조절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코드를 같이 봅시다. 첫 번째로 LED는 3번 포트를 쓸 것이다.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쓸 그 0부터 255라는 숫자일 건데 0으로 초기화를 한번 해줍시다. 그리고 보이드 셋업에서 핀 모드를 설정을 해주고 여기에 혹시나 이게 하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가 시리얼 비긴 115200이라는 숫자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리얼 모니터에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보이드 루프를 할 건데 일단 여기는 아까 말했던 밀리스는 쓰지 않았습니다. 밀리스는 조금 있다가 다시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PWM만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우리는 아날로그 라이트라는 걸 써서 PWM을 줄 겁니다. LED는 핀 번호, 발은 우리가 쓸 0부터 255의 숫자입니다. LED는 핀 번호, 디지털 핀 넘버이고 발은 0부터 255까지의 숫자, 즉 0부터 100%의 듀티 사이클, 즉 0부터 5까지의 볼티지라는 것을 의미를 할 거예요. 자, 뭐 여기는 뭐 불가피하게 간단하게 코드를 짜기 위해서 딜레이를 썼고요. 0.005초 동안 딜레이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루프가 계속 진행되면서 발이 계속 증가를 할 거예요. 이제 이게 뭐냐? 그리고 이 발이 256을 넘어가면 0으로 초기화되라. 이게 뭐냐면은 0.5초 간격으로 계속해서 루프가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건데 0.005초 발이 처음에는 0이었다가 1이었다가 2였다가 계속 증가해서 255까지 250, 뭐 여기선 6이라고 썼는데 255까지 넘어가면은 다시 0으로 초기화되는 이러한 코드입니다. 밝기가 계속 올라갔다가 꺼졌다가 밝기가 올라갔다가 꺼졌다가 하는 이런 코드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가면은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같이 들어가 보면 이제 여기에 간단한 코드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LED 제어가 있어요. 여기 아저씨가 친절하게 쓰셨는데 이 맨 끝에 영상을 가보면은 이제 이러한 영상이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을 하면 밝기가 작았다 꺼졌다 작았다 꺼졌다 작았다 꺼졌다 하는 이러한 걸 여러분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따라서 한번 실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PWM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에는 FSR이라는 센서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FSR이라는 센서, Force Sensing Registers라고 써있는데 힘을 측정하는, 같이 보죠. 힘을 측정하는 저항입니다. 왜 힘을 측정하는 저항이냐면 자, 여기 보면은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뭐 여기 원형이 막 있고 여러분이 이제 갖고 있을 텐데 센서 표면에 힘을 가하면은 저항이 감소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이 옛날에 우리 고체역학 때 이렇게 원형의 표면이 있으면 여기에 압력을 가하고 여기에 어떠한 뭐 A가 있으면 스트레스 같은 걸 구할 수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측정해 줄 수 있는 이때 여기 압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측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센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리고 이 압력을 가하면은 여기에 표면적이 조금 바뀌면서 저항값이 내려가요.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센서이고 정말 간략히 말했고 자세한 거는 여기에 있는 이 링크를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여기 링크를 따라가면 이 센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을 거고 여러분이 그냥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손에다가 붙여놓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생각보다 이게 잘 찢어져서 뭐 신발 밑창에 깔아서 신발의 족잡을 측정한다거나 굉장히 무거운 걸 측정하는 데는 잘 쓰지 않습니다. 쓰게 되면 이 위에 실리콘 같은 거를 막 달아야 돼서 좀 손이 많이 가는 센서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고서 간단한 예제를 해볼 건데 압력 센서를 이용한 압력 센서라고 보통 불러요. 이건 오타고 미안합니다. 이건 오타예요. 자, 압력 센서를 이용한 LED 밝기 변화를 볼 겁니다. 볼 건데 자, 예제로서 이 FSR로 힘을 측정해서 LED의 밝기를 제어하자. 어떻게? 오픈 루프로. 자, 밑에 블록 다이어그램을 간단하게 그렸는데 맨 처음에 손으로 압력 센서를 눌러요. 그럼 손의 힘이 센싱 되겠죠? 이 센싱 되는 값을 갖고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회로로 만들 것이고 FSR을 측정을 해서 아두이노에서 어떠한 전압값을 PWM으로 LED에 줘서 밝기를 조절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하는 게 이 FSR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예요. 네, 아날로그 신호이고 이 아날로그 신호를 측정을 할 건데 어떻게 측정하냐면 아날로그 인풋 1번에 이 센서를 꽂을 겁니다. 이걸 꽂을 거고 이 아날로그 1번 같은 경우는 아두이노는 10비트로 측정을 해요. 아까 우리가 8비트 그 디지털 아웃풋은 8비트라고 했죠. PWM을 할 때. 아날로그 인풋은 10비트인데 자 이게 10승이면은 1024죠. 그래서 최대 5V를 1024의 숫자로 받습니다. 0부터 1023은 1024개이기 때문에 1023이고요. 0V에서는 0, 뭐 1.25V에서는 255라는 숫자를 아웃풋으로 주고 뭐 다른 것도 같습니다. 5V에서는 1023이라는 것을 줄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갖고서 코드를 좀 짜볼 겁니다. 자, 다 지우고 먼저 첫 번째 우리가 LED 핀을 아까처럼 DIO 포트의 3번에 넣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따로 핀 모드를 안 했죠. 근데 해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게 빠졌는데 핀 모드 해가지고 대문자였죠. 핀 모드 짠. 돌아가 보겠습니다. 핀 모드 LED 아웃풋 네 맞죠? 네 이렇게 따라해보면 되고 잠깐 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이런 걸 만들 거예요. 압력 센서를 꾹 누르면 LED 밝기가 점점 세지는 것을 만들 거고 오른쪽은 시리얼 모니터인데 왼쪽은 FSR의 신호를 받은 거 오른쪽은 PWM으로 나와주는 숫자예요. 왼쪽 숫자는 보면은 아무리 커도 1023 미만의 숫자이고 오른쪽은 255 미만의 숫자를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먼저 LED는 3번. 아까 뭐 P모드 3번으로 하라 그랬죠. 시리얼 기기는 뭐 9600, 115200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고. 보이드 루프를 봅시다. 보이드 루프에서는 FSR을 아날로그 리드 1번, 아날로그 리드 A1번, 우리가 아날로그 1번에 입력하자고 했죠. 하고 이제 var이라는 숫자는 매핑을 하는 거예요. FSR이 0부터 23일 때
이 var이라는 숫자는 0부터 255라는 숫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FSR을 정말 세게 눌러서 102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var은 255라는 숫자를 내보낼 거예요. 이제 var이라는 숫자를 LED에다가 써봅시다. 아날로그 라이트로 해서. 자, PWM. 바로 전에 배웠던 PWM이죠. 이 PWM을 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시리얼 모니터로 볼 겁니다. 이거는 이제 FSR이라는 숫자를 맨 왼쪽에 놓자. FSR이라는 숫자를 시리얼 모니터 맨 왼쪽에 넣고 탭이에요. 한 칸 띄우고 var에 대한 숫자를 보여주자. 라는 코드입니다. 자, 이걸 실행하면은 방금 여러분이 봤던 영상처럼 FSR과 var이 맨 왼쪽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맨 왼쪽에 나오고 여기에 나오는 압력 센서를 누르는 것과 비례하게 LED가 밝아집니다. 압력 센서가 세게 눌릴수록 PWM이 세게 나온다 라는 뜻이죠. 자, 이거를 여러분이 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혹시나 이 회로를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은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FSR 있죠? 포트가 두 개가 있을 텐데 하나는 그라운드, 하나는 우리가 어디에다 하기로 했죠? 아날로그 인풋 1번. 자, 아두이노입니다. 아두이노에 이렇게 연결하고 FSR은 여기다가 연결을 하고 이제 아두이노에서 LED까지는 또 DIO 포트가 하나 있을 건데 DIO 포트 우리가 3번을 쓰기로 했죠. DIO 포트 3번에다가 저항 하나 물리고 그냥 뭐 이렇게 그려줄게요. LED 하나 그리고 이렇게 물리고 나머지 하나에서는 똑같이 또 그라운드로 같이 물려줍시다. 그라운드는 다 공통이 되게 돼요. 이건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을 해줄 텐데 아래에 대한 회로는 이렇게 그리면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짜면 된다. 그럼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모르겠으면은 질문을 하세요. 네, 됐고. 자, 그럼 이거는 실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봤는데 잠깐 정리를 같이 해보죠. 먼저 오늘은 리얼타임 스트럭처하고 PWM 그리고 FSR 센서에 대해서 좀 배워봤어요. 이제 리얼타임 스트럭처는 어떤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다룬 데 있어서 연산하는 각각의 루프의 간격을 동일하게 한다. 연산 과정을 다 동일하게 한다. 매 순간순간의 제어를 다 같은 시간 동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나중에 조금 더 발전이 되면은 이제 멀티 레이트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 지금 몰라도 되는데 뭐 PID 제어를 한다고 했을 때 P 제어의 샘플링 레이트와 D 제어의 샘플링 레이트를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 노이즈가 너무 많은 센서 신호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천천히 뭐 0.1초마다 측정을 하고 노이즈가 없는 센서는 0.001초마다 센싱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이 지금 뭐 CPU 쓰는데 뭐 코어가 뭐 쿼드 코어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멀티레이트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이에요. 코어가 4개가 있어서 동시에 병렬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얘는 10초마다, 얘는 1초마다, 얘는 0.1초마다, 얘는 뭐 0.5초마다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각각의 리얼타임 스트럭처로 만들어져 있는 뭐 이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냥 여담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밀리스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고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면 여기 있는 이 네 줄의 코드를 복붙을 하면 된다. 여기 인터벌과 previous 블리스도 있어야 되고요. 이거를 복붙을 하면 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예제를 꼭 하시고 다음은 PWM, Pulse Width Modulus라고 해서 디지털 핀을 이용해서 디지털 핀을 이용해서 아날로그 신호처럼 출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사실 이 아두이노 3만원짜리 아두이노 말고 한 60만원짜리 조금 비싼 제어기들 쓰면은 PWM 말고 그냥 아날로그 아웃풋 채널들이 있는 제어기들도 있습니다. 제어기라고 하면 마이크로 프로세서이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PWM을 사용을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밖에 시중에 나와 있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로봇들의 모터 제어는 이 PWM을 사용을 합니다. 이 PWM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모터를 제어할 때 엄청나게 고주파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건 다 PWM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 네. 이 PWM의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이제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가 0에서 5V를 내고 싶으면 0에서 5V까지 이렇게 쭉 올리고 싶으면 실제로는 이렇게 쭉 올려야 되는데 PWM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처음에 5V를 어쨌든 내주긴 내준단 말이에요. 이 구간 동안에 전체량이 뭐 2.5V 이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처음부터 굉장히 강한 힘을 내주기 때문에 정지 마찰이 굉장히 강한 시스템에 정지 마찰을 이기는 데 있어서 뭐 감속기가 엄청 센 모터라거나 아니면 뭐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시스템이라거나 이런 시스템들이 정지 마찰을 이길 때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요. 정지 마찰을 이기는데 좋은 방법이다.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도 뭐 그냥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여튼 디지털 포트를 이용해서 아날로그 신호처럼 출력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게 PWM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 이제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제어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했어요. 그 다음은 이 볼 센싱 하는 FSR에 대해서 잠깐 봤고, 이제 여기서 조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0에서 23이라는 숫자로 아날로그 인풋이 들어온다.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잠깐 궁금할 수 있을 거예요. 이 10비트라는 숫자가 어디 나왔죠? 라고 하면 여러분이 구글에 아두이노라고 치면은 이 아두이노의 스펙들이 막 나와 있는데 이 아날로그 인풋이 몇 비트로 측정이 된다. 디지털 핀은 몇 비트로 출력을 한다라는 것들이 다 스펙에 써 있어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혹시나 사용하게 될 뭐 라즈베리 파이도 있고 뭐 마이리오라는 것도 있고 뭐 그러한 대부분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들에는 그 사용 설명서에 아날로그 포트와 디지털 포트의 이 비트 수가 다 써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실습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갖고서 과제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과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과제. 먼저 아래 그림과 같이 4개의 LED가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LED가 있고 4번 포트의 LED는 1초 동안 켜지고 1초 동안 꺼짐을 반복합니다. 5번 포트 LED는 0.5초, 6번은 0.2초, 7번은 0.1초 동안 반복을 합니다. 네, 뭐 영상을 보면 간단하게 뭐 이런 영상이고 자, 여러분이 이거를 하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사실 맨 앞에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이제 이거를 밀리스를 활용해서 하면 되고 간단하게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간단한 예제 코드를 줬습니다. 사실 이 코드를 거의 다 따라하면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을 채우면은 모든 과제를 완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핀 번호도 다 써 있고 밀리스에 대한 그 인터벌들 몇 밀리세크로 하면 된다라는 것도 다 써놨고 여기에도 아까 여러분이 좀 헷갈려 할 수 있는 커런트 밀리스부터
이 previous 밀리스에 대한 if문을 만들어 놨어요. 네. 이것들을 쭉쭉쭉 써서 하면은 뭔가 되겠죠? 모르겠으면 조교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한 과제를 여러분이 또 영상으로 올리면 됩니다. 영상으로 올리고 영상과 코드를 같이 알집으로 묶어서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과제 1에 대해서. 자, 이거는 과제 1이고 사실 코드를 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과제가 하나 또 있는데 과제는 총 2개입니다. 자, 이거는 밀리스를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점등, 방금 했던 거를 조금 이용을 할 거예요. 주기적으로 점등을 하고 압력 센서에 따라서 밝기도 조절되는 LED를 만들 거예요. 아마 이 다음 장에 없네요. 자, 과제는 2개입니다. 0.5초 간격으로 깜빡이는 LED 하나. 압력 센서를 누르지 않으면 LED 불이 켜지지 않고 압력 센서를 누르는 만큼 LED 밝기가 밝아진다. 라는 거예요. 네, 회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LED 3번이라고 있죠? DIO 포트 3번으로 PWM을 쏠 거고 저항이 하나 있을 거고 LED가 하나 있을 거고 여기에 그라운드가 물리겠죠? 자, 그라운드. 자, 이 그라운드에 압력 센서가 하나 들어올 거고 FSR 이 하나 들어올 거고 나머지 하나의 포트는 아날로그 인풋을 어디로 들어갈까요? 아날로그 1번에다가 하면 돼요. AI 1번에다가 이렇게 코드를 짜고 이 압력 센서를 손으로 세게 누르는 만큼 이 LED의 밝기가 밝아지는 거를 여러분이 만들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코드를 따라서 쓰라는 말은 아니고 이 왼쪽 거는 예제 2, 오른쪽 거는 예제 3입니다. 예제 2, 예제 3. 이걸 참고해서 이 위쪽에 과제를 하면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 싶으면 조교를 찾아오면 되겠고 찾아오지 말고 연락을 하세요. 쉽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영상과 코드를 같이 내면 될 것 같아요. 영상과 코드를 모두 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과제는 밀리스를 꼭 사용해줘야 됩니다. 딜레이로 하면은 안 돼요. 네. 여기까지 과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부록인데 여러분이 뭐 참고해보면 될 것 같아요. 딜레이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 이 과제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과제에 어떤 점수를 많이 받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아두이노를 간단하게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려운 친구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많이 어려운 친구들은 좀 질문을 많이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운용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압력 센서에 따라서 LED의 밝기를 조절한다고 하는데 밝기 조절을 모터로 바꾸면 LED를 모터로 바꾸면 압력 센서에 따라서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요. 그거는 그냥 회로만 바꾸고 모터만 달면 되는 거라서 여러분이 이걸 연습하면 모터 제어에도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모터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하게 될 것 같고요. 뭐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로봇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기초로서 쌓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로봇을 제어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기초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질문이 있으면은 우리 박한석 조교나 저에게 연락을 주면 될 것 같고 뭐 네,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제는 또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31일이죠. 3월 31일까지 과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과제에 관한 것은 세인트에
다 올려놓을게요. 사이버 캠퍼스에 다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